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선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혁신점 M2 스피닝 심승학 대표 모시고 운동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으로 건강들 많이 챙기시고 계시죠? 오늘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고요. 또 혈당 있으신 분들, 혈압 있으신 분들, 운동을 통해서 어떤 관리가 좀 필요한지, 또 아이들 키우시면서 아이들 성장에 좋은 운동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두 좋습니다. 다이어트의 종류도 좋고요. 부위별 다이어트, 또 다이어트 부작용, 또 다이어트와 식생활 등 운동과 다이어트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주 혁신점 M2 스피닝의 심승학 대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벌써 문자 상담이 많이 와 있는데요. 자, 이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좀 말씀 듣고 문자 하나하나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헐적 단식이라는 것이 어떤 운동인가요? 간헐적 단식 같은 경우에는 그 식사 사이의 시간을 확보를 해서 그 식사 그 공복 시간에 그 인슐린을 좀 관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혈당이랑 인슐린이 이제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관리를 하면서 그 기간에 이제 지방이 빠지게 만드는 원리를 가진 다이어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먹지 않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식사를 이제 드시고 나서 공복 네. 시간을 오래 가지고 하시는 오래. 건데, 대신 이때도 이제 드셔야 되는 하루에 그 필요한 열량은 섭취를 하시는데, 요거 이제 자주 나눠서 드시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번에 드시고 이제 공복 시간을 좀 길게 가지고 가시는 방법을 말해요. 그럼 한 끼 뭐 간헐적 단식도 있고 두 끼 간헐적 단식 뭐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가요? 보통 네네. 간헐적 단식이라면 몇 끼 정도 먹고? 보통은 가장 쉽게 하시는 건 한 2끼 정도를 드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간헐적 단식이 좀 오랫동안 몸에 익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복을 좀 잘 견디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끼 정도를 드시기도 하시고요. 예. 그럼 하루에 한 끼를 먹는다면 아침을 먹는 게 좋을까요? 저녁을 먹는 게 좋을까요? 점심을 먹는 게 좋을까요? 그 사람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편하신 시간에 드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침 식사를 하시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드시고 생활을 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아침에 이제 뭐 식사하시는 게 좀 부담되고 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드셔도 되고요. 그건 이제 그 내 생활 패턴에 맞게, 그 내가 이제 그 내 식사 원래 습관에 맞게 하시는 게 좀 오래 지속하기가 그럼 좋으실 효과는 것 같아요. 같습니까? 아침 한 끼를 먹든 저녁 한 끼를 먹든 거의 어느 게 더 비슷하다고 보셔도 효과가 돼요. 좋을까요? 효과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도 되는 게, 저희가 그 12시간이 뭐 24시간이 12시에 딱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3일을 보고 이렇게 이어서 보면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도 되세요. 그렇군요.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궁금하신지요? 저 부위별 운동이 궁금해서 전화드렸는데요. 부위별 운동요? 네. 네. 아기 키우면서 이렇게 아기도 계속 안고 집안일도 하다 보니까 팔뚝살이 아가씨 때랑 다르게 너무 많이 찌고 근육량도 많아졌는데 조금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가지고요. 그러니까 팔뚝 부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팔뚝 같은 경우에는 출산 후에 지금 이제 지방이 넣으셨을 거고, 네.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계속 안고 계시고 이제 생활하지 않았던 그 뭐 힘을 쓰는 근력을 사용하는 활동들이 아무래도 더 추가가 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그 지방도 늘고 근육량도 늘어나면서 이제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지셨을 거예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을 걷어내는 거는 전체적인 다이어트를 하셔야 되고요. 네. 팔뚝 운동 뭐 킥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저희가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해도 나오는 운동 같은 경우를 한다고 해서 그 팔에 있는 지방이 분해가 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탄력을 잡아주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이제 가볍게 운동을 해주시면 되는데, 네. 이런 운동을 너무 강하게 하시면은 그 해당 부위에 큰 중량이나 아니면 고반복으로 인해서 그쪽에 중량이 자꾸 이렇게 더 가미가 되잖아요. 네. 그럼 내가 원하지 않은 더 근육이 발달이 돼서 오히려 사이즈가 더 늘어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하실 때 가벼운 중량으로 너무 과하지 않게 운동을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사이즈를 줄일 때는 이제 지방을 많이 빼셔야 되니까 그냥 전체적인 이제 다이어트를 같이 병행을 해주셔야 되세요. 아, 그렇게 해야 네네.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네, 저희가 팔뚝에 있는 지방만 따로 뺄 수는 없기 때문에 네네. 전체적인 다이어트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벼운 중량을 가지고 운동을 해주시면은 전체적으로 몸이 날씬해지면서 팔뚝도 그렇게 관리가 되실 거예요. 보통 팔 그러면 운동 이게 아령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 네네. 효과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보이별로 이렇게 하는 거는? 네, 그거는 이제 잘못 알고 계신 게 보통 그 부위의 근력 운동을 하고 뭐 아령이나 이렇게 그런 걸 가지고 운동을 하시면 그쪽 이제 지방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쪽에는 이제 지방을 빼는 운동이 아니고 그쪽에 근육을 발달을 시켜주는 운동이에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정말로 그 운동 선수들처럼 네. 뭐 저희가 국가대표 운동 선수들처럼 강하게 그쪽 한 부위 트레이닝을 한다고 하면은 허벅지 같은 경우에는 그 근육 사이사이에 있는 작은 지방들이 분해가 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시각적으로 볼 때 효과가 생길 만큼 생기지는 네. 않고요. 그 일반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의 고강도 트레이닝을 하실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거의 그 부위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지방이 빠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더 이렇게 두꺼워지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죠. 그러니까 홈트로 하기엔 좀 무리가 있겠나요? 집에서? 집에서도 가능하시긴 한데 네. 그쪽에 대해서 좀 가볍게 그리고 이제 운동을 너무 이제 그 운동 빈도를 많지 않게끔 해주시면은 다이어트 하시면서 탄력은 어느 정도 잡으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근육이 사이즈가 커지지 않게끔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가능하시긴 하시죠. 예. 더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해결이 되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도 이제 간헐적 단식에 관심이 많아서 작년부터 이제 간간히 해오고 있었는데요. 제가 좀 힘든 부분은 아침이랑 점심을 먹고 제가 5시 이후나 6시 이후부터 금식을 보통 했는데 급격하게 5시 이후에 매번 혈당이 떨어지는 걸 느껴서 그 진행이 요즘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 때문인 건지 요즘 들어 그런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그 아침이랑 점심을 드시고 나서 그 공복에 혈당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점심을 드신 시간은 어떻게 되시죠? 점심은 그래서 제가 일부러 더 늦게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그 12시 반에서 1시 사이에 먹어요. 네네. 그런데 아침을 좀 간단히 먹는 편인데 점심을 늦게 먹어도 크게 배가 고프거나 당이 떨어지는 느낌이 없는데 네. 점심을 늦게 먹어도 1시 반, 2시 이 사이에 먹어도 꼭 5시만 되면 혈당이 확 떨어지거든요, 제가. 네.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간헐적 단식을 중지한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아침이랑 점심을 드실 때 네. 내가 너무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시진 않으셨는지 체크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탄수화물 위주,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을 하시더라도 탄수화물이랑 단백질, 지방이 골고루 들어와서 몸에서 그 혈당이나 이런 거를 그 식사하는 중에도 조절을 해줘야 돼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너무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셨거나 아니면 너무 이제 고단백의 식사를 하실 경우에도 그러세요. 그러니까 지방이나 그 섬유질이 없는 식사를 하실 경우에는 인슐린 스파이크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내가 그 하루 중에 어떤 식사를 하셨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데 네. 탄수화물 비율이랑 단백질 비율, 지방 비율을 봤을 때 탄수화물 비율은 많아도 한 40% 정도. 40%. 네, 전체 식단에서. 그리고 이제 단백질도 보통 단백질 한 30% 정도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방도 한 40% 정도 드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비율이 탄수화물이 가져가는 비율이 좀 많거나 지방 비율이 너무 적다고 하면은 식사 후에 한 3시간, 4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혈당이 좀 많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시고 하더라도 내가 그걸 그 혈당이 너무 떨어지니까 힘들어서 이 간헐적 단식 유지하기가 좀 힘들어지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래도 내가 식사나 이런 거를 잘 관리를 하는데도 혈당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굳이 간헐적 단식을 고집하지 마시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세 끼를 나눠 드시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비율을 맞춰서 드시게 되면은 간헐적 단식이랑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 다이어트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제가 궁금한 게 네네.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침에는 탄수화물이랑 지방이 좀 있고
점심은 네. 그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골고루 이제 된 다이어트 식단을 먹고 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탄수화물이 너무 많아서 당이 지금 떨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 네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그러면은 그 지방 비율 40%를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제일 쉬운 거는 견과류 섭취해 주시는 게 제일 아. 간단하실 거고요. 네. 아니면 뭐 그 단백질을 섭취할 때 지방이 붙어 있는 고기들 있죠. 뭐 삼겹살이라든가, 네. 뭐 소고기라든가, 그 이제 뭐 음, 다른 뭐 닭에 대한 종류를 드실 대로 닭 가슴살만 드시는 게 아니라 이제 기름기가 붙은 뭐 닭 다리 같은 걸 드셔도 괜찮아요. 이 비율만 잘 지키시면은 그래서 네. 이제 지방 섭취가 부족할 때도 혈당이 좀 급격하게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떨어질 수도 있고 식사하시고 한 3-4시간 후에 좀 잘 떨어져요. 네. 그 사람마다 이제 조금씩 소화의 차이가 있으니까 뭐 5시간 정도 지나고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지방 비율을 조금 추가를 해주시고 그리고 구매를 해서 드신다고 하면 내가 그 비율을 정확히 아실 수가 없잖아요. 네. 대부분의 그 구매를 해서 드시는 다이어트 도시락이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탄수화물이랑 지방 함량이 적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지방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추가를 해서 드셔주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모르던 거를 네. 이유를 몰랐는데, 예, 알게 됐네요.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혁신점 M2 스피닝 심승학 대표 모시고 운동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9개월 된 아기랑 출산을 하고 9개월 동안 집에 있으니까 이게 몸 자체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집에서 이게 뭐 헬스장이나 이런 데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되지 않아가지고 집에서 혹시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정말 너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그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하실 경우에는 네. 현실적으로는 그 내가 제대로 된 자세를 가지고 운동을 하시는데 누가 봐주시기가 힘들잖아요. 그 운동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지도해 주시는 분이 안 계시니까. 네. 그래서 이럴 때는 뭐 부득이하게 내가 밖에 나가실 수 있는 환경이 안 될 때는 네. 뭐 정확하게 이렇게 뭐 운동을 못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운동보다는 좀 간단한 운동 위주로 반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한 네, 운동이요? 부상에 좀 네. 부담이 없고 네. 뭐 맨몸으로 하시는 운동이라든가 이런 뭐 스쿼트라든가 이런 것도 내가 맨몸으로 하실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위주의 그냥 운동으로 너무 복잡하지 않게끔 운동을 해주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간헐적단식 들었는데 제가 아기랑 있으면서 식사 그 공복 시간이 되게 길기는 한데 네. 이럴 때는 한 끼, 두 끼 먹으면서 그 식단을 어떤 식으로 어떤 야채나 어떤 고기 위주로 먹는 게 좋은지 식단 자체도 조금 궁금해서요. 좀 살이 빠지면서 할 수 있는 식단이 뭐가 있을까요? 그 식단 비율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네.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큰 영양소 3개를 드시게 되잖아요. 네네. 단백질은 한 40% 정도, 탄수화물은 한 40% 정도를 드시고요. 네. 단백질은 30% 정도, 다시 또 지방은 한 40% 정도, 그 정도를 드셔도 괜찮으시고 이러면 이제 그 100%가 조금 넘어가세요. 네네. 네, 근데 이 정도 비율을 조금 맞춰야 되고 아니면은 좀 과하게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면 탄수화물을 30% 정도, 네, 단백질 30%, 지방 40% 이 정도 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전체적인 칼로리를 이제 또 이것도 너무 많이 드시면 살이 찌실 거잖아요. 너무 적게 드셔도 살이 잘 안 빠지기도 하고요. 적게 먹어도 안 빠지나요? 네, 너무 적게 드셔도 몸에서 이제 지방 대사를 확 낮춰버리기 때문에 지방 분해를 잘 안 시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어느 정도를 드셔야 하냐면은 네. 그 체성분 측정을 하시면 기초 대사량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네네. 그 기초 대사량을 보고 만약에 뭐 가령 1,200의 내 기초 대사량이 있다고 하면은 한 1,500에서 1,600 칼로리 정도를 하루에 드시는 거예요. 네, 이거를 이 정도의 양을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그럼 예를 들어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다. 네네. 그러면 지금 뭐 밥을 반 공기, 뭐 소고기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좀 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지금 키랑 체중이 어떻게 되시죠? 기초대사량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초대사량이 되게 낮더라고요. 2,000도 안 되는 것 같던데. 2,000이면 잘못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때 뭐 했는데 158에 네. 68kg예요. 이게 임신하고 지금 네네. 찐살이 안 빠져가지고 정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러겠네요. 네. 여러분 기초대사량은 아마 한 1,200에서 1,400 정도 사이지 않으실까 싶기는 해요. 정말요? 아니, 저때 한의원 가서 쟀던 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러면 너무 낮은 체중이면은, 거 아닌가요? 아니 그 체성부 측정을 해서 나오는 게 정확하긴 하고요. 네. 그리고 내가 체중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재는 기초대사량은 네. 그 지방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 몸에서 대사라고 100% 보기는 좀 어렵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 체성분 측정을 한 거를 기초로 삼으세요. 그게 그래도 그 측정에 대해서 나온 거니까 그걸 하시고, 그래도 아마 2,000까지 나오기는 조금 힘드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거기서 일단 측정을 하신 거를 토대로 하셔서 여기서 한 300칼로리 정도를 더 드신다고 하시고요. 네. 그럼 하루에 드셔야 될 양이 꽤 많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밥, 현미밥으로 드시면 한 끼에 한 3분의 2공기 이상을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반 공기 이렇게 드시면 너무 적을 것 같고요. 3분의 2공기 이상 드셔야 될 것 같고, 단백질을 만약에 내가 닭가슴살로 드신다고 하면은 닭가슴살 같은 경우에도 한 100g 정도는 드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견과류 같은 거를 뭐 아몬드 한 번에 한 3개 정도, 아몬드가 아니라 호두 한 3개, 2개, 3개 정도 드시고, 아몬드로 드신다면 한 20마리 이상은 드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끼의 식사를.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반찬 같은 거를 어느 정도 그냥 맛을 낼 수 있게 조금씩 같이 드세요. 반찬을 아예 안 드시거나 하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슴살이라든가 뭐 아니면 내가 다른 고기를 드신다고 하는 거야, 반찬의 개념으로 단백질을 섭취한다 이렇게 해서 드셔주시고, 요 정도 양을 하루에 한 3번 정도는 꼭 드셔야지 살이 빠지실 거예요. 이거보다 적게 드시면 지방 분해가 잘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중에 막 그런, 요즘에는 그런 거 많이 팔잖아요. 다이어트 샌드위치다, 다이어트 샐러드다. 그러면 그런 거를 하루 그냥 그런 걸로 띵이를 대체를 해도 살이 빠질까요? 그런 거로 대체를 하셔도 되는데, 대신 그 식품들 대부분을 보면 아마 지방 함량이 좀 부족하게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견과류 같은 걸 더 추가로 섭취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뭐 칼로리나 이런 게 뒷면에 이렇게 기재가 돼 있잖아요, 제품마다. 그 칼로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대사량에 추가해서 한 300칼로리 정도는 꼭 더 드셔주셔야지만 살이 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보다 뭐 강박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면 강박 때문에 적게 드시게 되잖아요. 그 몸에서는 그 적게 들어온 에너지만큼 지방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몸을 적응시키려고 기초 대사량을 확 떨어뜨려 버리게 돼요. 이제 그러니까 에너지를 떨어뜨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 시작되는 게 지방 분해가 잘 안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선 기초 대사량을 한번 다시 측정을 하고 식단이나 이런 걸 조절하는 게 좋겠네요. 네네, 정확하게 한번 측정을 해보시고 거기에서 한 300칼로리 정도를 하루에 더 드신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 먹는다고 해서 살이 빠지는 게 아니네요. 적당히 먹을 제일 만큼. 많이 잘못하시는 게 그거죠. 너무 적게 드시고 내가 적게 먹고 활동했으니까 살이 빠지겠다 생각을 하시고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성공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먹으면서 다이어트. 네네, 기초대사량보다는 꼭 조금 더 드셔야 돼요. 그렇군요.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혁신점 엠터스프닝 심승학 대표 모시고 운동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운동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문자 상담하겠습니다. 4474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심장 뛰는 힘든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그런 건강 문제가 있으신 분인데요. 체력을 증진하고 싶은데 전에 즐겨하던 점핑이나 크로스핏 등의 무리한 운동은 못하는데 홈트로 할 수 있는 체력 증진 운동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권해달라고요. 체력을 늘린다는 거는 일단 뛰고 심폐기능 운동 같은 게 더 추가가 돼야지 좋기는 한데 지금 네. 그러실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럴 때는 뭐 지금 상황에 맞게 하시려면은 그냥 근력 운동 같은 거를 해주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도 고중량으로 좀 하드 트레이닝을 하실 경우에는 심장이 분명히 좀 많이 뛰실 거거든요. 숨이 가쁠 정도로 그렇죠. 웨이트 트레이닝도 네, 이렇게 네. 심장을 많이 이렇게 자극을 줄 건데, 그러니까 좀 저중량으로 너무 가볍지 않은 그러니까 너무 무겁지 않을 정도의 중량으로 그냥 고반복을 많이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갑자기 뛰거나 이런 운동을 지금 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뭐 스쿼트 같은 거 이런 게 좋은가요? 그죠. 그럼 네, 뛰지도 스쿼트. 않고. 네, 스쿼트 같은 걸 하실 때 내가 만약에 뭐 100kg를 가지고 스쿼트를 하실 수 있다고 하면은 중량을 한 뭐 60에서 80kg 정도로 낮추셔가지고 대신 네. 이제 반복 횟수를 늘리면서 심장이 좀 순간적으로 너무 강한 자극을 주지 않을 정도의 운동으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전신 운동을 그냥 골고루 해주시는 게 가장 지금 전신 좀 안전하실 것 운동이라면 같아요. 어떤 운동이 있죠? 그러니까 그 부위별로 만약에 뭐 하체면 하체만 운동을 하시는 게 아니고 네. 상체라든가 하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그 심장이나 이런 게 좀 걱정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하체 운동을 하면 힘드니까 하체 운동은 조금 줄여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하체 같은 경우에는 그 심장이 뛰고 뭐 혈압이 높아지고 이런 게 생길 때 하체 쪽에 모세혈관에 이런 애들이 반대로 많이 이렇게 밀어주는 작용을 해줘서 상체보다 오히려 심장을 좀 덜 뛰게 만들 수도 있어요. 뭐 중량에 스트레칭 대한 같은 것도 좋겠죠. 그렇죠. 네. 네. 중량에 대한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체 운동도 너무 걱정은 하지는 마시고 하체랑 상체 이런 그 작은 근육들까지 좀 골고루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0412번님의 문자 상담인데 전화 상담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떻게 궁금하신가요? 전번에 들어보니까 부분적으로 빼는 거는 안 된다고 그러셨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그게 왜 안 돼요? 운동을 할 때 저희가 부위별로 지방이 빠지는 게 이제 왜 안 되는지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뭐 만약에 근력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몸에 있는 이제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활용을 하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세요. 네. 그리고 뭐 유산소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거 이제 지방을 주로 이용을 하면서 운동을 하시게 되는데, 내가 그 활동을 많이 해서 내가 팔을 많이 움직인다 그러면 팔에 살이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쓰이는 거는 이제 글리코겐이라고 그냥 이제 탄수화물을 주 원료로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몸을 움직이는 거는 근육이 해주는 역할이지 지방이 그 역할을 해주지는 못해요. 지방은 그냥 내가 팔을 움직여도 근육 겉에 붙어서 움직이는구나, 그냥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지방은 분해를 할 때 부위별로 한쪽에 있는 지방만 막 분해가 되질 않고요. 전신에 있는 그 지방들이 거의 비슷하게 분해가 돼요. 그래서 내가 지방이 빠질 때 저희가 보통 얼굴살은 빠지기 싫고 뱃살은 빼고 싶은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빠지면 다 같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에서 이제 그런 생리를 가지고 그런 기전으로 다이어트가 되고 뭐 근육이 붙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부위별로 살을 뺄 수 있는 운동은 없고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운동은. 그럼 운동을 누가 하겠어요? 거기 누가 찾아가겠어요? 그럼 빠진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다 골고루 빠질 수 있는 이제 운동을 추천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헬스 하는 거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근육 생기고 좀 뭐가 빵빵해지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가슴 빵빵하게 해주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여자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이거는 수술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가슴 거의 지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시면 이렇게 가슴에 있는 지방도 빠지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더 빠지네요. 네네. 그래서 여자분들이 뭐 가슴을 조금 이렇게 볼륨을 좀 늘리고 싶다고 가슴 운동을 하실 수도 있긴 한데, 여자분들은 가슴 근육 자체가 많지가 않으시고 그 부피가 커질 수 있는 한계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면 가슴에 대한 사이즈는 당연히 줄어든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희가 그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보면 예쁜 모델들 같은 경우는 지방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볼륨감 있고 하는 거는, 그런 거는 이제 당연히 그 성형수술 같은 거를 해야지만 가능한 일이고요. 일반적으로 살이 빠지면은 가슴도 살이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아, 뭐예요. 빠진다고 이렇게 거기 누가 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0411번님의 문자 상담입니다. 여자들은 이제 매달 생리를 하는데 생리 직전이 되면 식욕이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오르면서 살이 찐다고요. 어떻게 하면 살이 안 찔 수 있고 또 다이어트를 좀 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 생리 전에는 그 호르몬 분비가 당연히 달라지니까 사람마다 나타나는 반응이 틀리잖아요. 네. 뭐 PMS 증후 같은 게 심해서 뭐 통증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뭐 잠을 많이 주무시고 싶은 분들도 있고, 식욕이 많이 땡기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이런 거는 억지로 너무 제한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 PMS 증후군 같은 게 있을 때는 예전에는 이제 탄수화물 섭취를 좀 많이 하라고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내가 평소에 드시고 싶었던 음식, 그 영양소에 상관이 없이 드시고 싶었던 음식을 드시면 그런 게 좀 해소가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내가 과하게 드신다 하면은 신체 활동을 너무 힘들지 않은 신체 활동을 좀 가볍게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때 식욕이 많이 올라가고 하는 거는 뭐 호르몬의 작용이긴 한데, 저희가 운동을 하면은 그런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이제 쉽게 뭐 걷기 이런 거보다는 내가 뭐 그 생리 전에 뭐 통증이 많이 심하지 않다 하면은 가벼운 뭐 조깅이라든가 아니면 가벼운 근력 운동 같은 걸 해주면 그런 거를 조금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또 그 생리 기간에는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때는 또 마찬가지로 너무 강하지 않은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거는 식욕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실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몸매 관리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네. 요즘 뭐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홈트 집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 4435번님은 평상시 두통이 자주 있는데 이 두통에 좋은 운동이 혹시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나요? 두통이 그 일어나는 기전이 워낙 여러 가지니까 네. 이게 만약에 뭐 운동 쪽에 관련돼 있고 근육 쪽에 관련돼 있다고 하면은 승모근이라든가 목 뒷근육, 목 옆 근육 같은 게 많이 경직돼 있을 확률도 좀 크세요. 네. 그래서 내가 목 주변이나 승모근 이런 근육들이 좀 많이 경직이 돼 있는지 않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이런 쪽에 근육이 좀 딱딱하게 뭉쳐있다 하면은 이런 근육들을 뭐 스트레칭을 해서 좀 풀어주시든지, 네. 그리고 아니면 이제 이쪽에 운동을 해서 근육들이 좀 제 컨디션을 찾아갈 수 있게 마사지 같은 해주시면은, 것도 좀 네네. 받으면 좋을까요? 네네, 그런 거를 그냥 간단하게 집에서도 푸실 수 있는 도구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뭐 마사지 볼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방망이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머리 있고, 뒤에 놓고 이렇게 풀어주는 방법들도 좋은가요? 네, 뭐 럼블롤러라든가 아니면 야구공 같은 걸로 이렇게 네, 마사지를 네, 해보셔도 되고, 손으로 직접 해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걸 풀어주시면은 그런 뭉친 근육 때문에 생기는 두통이었다고 하면 없어지실 건데, 그게 아니면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병원에 가서 좀 한번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네. 걷는 것도 실제 네. 좀 살 빼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걷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돼요. 얼마나 걸어야 되죠? 걷는 거는? 지방을 분해하려면은 그래도 운동 지속 시간이 좀 있으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공복이라고 하시면은 걷기도 이제 너무 느리게 이렇게 뭐 경치를 구경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약간 이제 빠른 걸음으로 걷는다고 하면은, 공복이라고 하시면은 한 운동 지속하고 10분, 20분 이후부터는 좀 지방 분해가 생기기 시작을 할 거예요. 예. 뭐 저희가 이제 완전 공복일 수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만약에 식사를 좀 많이 하셨다, 그래서 에너지가 몸에 많이 채워져 있다고 하면은 한 1시간을 운동을 하셔도 지방 분해는 못 시킬 수도 있어요. 대신 그 음식들이 내 몸에 있는 에너지를 일단 소비를 시킬 수는 그럼 있겠죠. 식전에 운동하는 게 효과가 더 좋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식전이나 공복에 하시는 유산소 운동이 조금 더 효과적이에요. 지방을 더 빨리 끌어낼 수 있어요. 예,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혁신점 M2 스프닝 심승학 대표 모시고 운동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상담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오시열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